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고전의 한수를 알려드리는 엄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 주제는요, 돈, 행운, 복을 불러오는 여성의 5가지 관상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관상법에서는요, 여자의 관상을 볼 때 남자의 관상과는 달리요 5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미간으로 행운을 불러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폭력을 봅니다. 둘째는요, 눈썹 사이, 즉 눈두덩이를 통해서 경제력을 보게 됩니다. 셋째는요, 코와 콧망울을 통해서 가정과 재물을 지키는 능력을 보게 되고, 네 번째는요, 눈동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교양과 지적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얼굴 전체의 균형을 통해서 초년, 중년, 말년의 삶 전체의 관상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5가지를요 종합해서 보면요, 돈과 행운과 복을 불러오는 여성의 5가지 관상을 종합해서 특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눈썹과 눈썹 사이, 즉 미간이 넓고 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간은요 행운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미간을 찡그리면요 수도꼭지를 잠근 것 같아가지고 행운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미간은 항상 펴져 있어야 됩니다. 미간에 바늘을 매다는 것 같은 모양을 우리는 현치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미간에 이 잔주름이 많으면 사람이 짜증나게 보입니다. 그리고 행운이 들어오는 통로를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간에 세로로 주름이 있으면요 남들이 보기에 짜증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미간은 항상 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눈썹과 눈썹 사이가 연결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미련한 사람 할 때 미련은요 관성학적 용어입니다. 미련이란 뜻은요, 눈썹 밑자와 이을 연자를 씁니다. 눈썹이 연결된 사람을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극히 단순하고 지능이 떨어져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고생이 참 많습니다. 또한 성격이 굉장히 난폭합니다. 미간의 넓이는요 엄지손가락 2개가 들어가는 게 가장 표준의 넓이입니다. 미간이 너무 좁으면 성격이 사납고 급하고 속된 말로 지나갔습니다. 반대로 미간이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너무 넓으면 또 눈에 터집니다. 의사결정이 늦고 우유부단하고. 그래서 미간의 넓이는요 엄지손가락 2개가 들어가는 게 가장 스탠다드 표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미간은 행운이 들어온 통로입니다. 웃으면요 미간이 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요 엄지손가락으로 미간을 문질러 주세요. 그럼 미간이 펴지면서 자연히 좋은 관상으로 바뀌고, 그리고 복이 들어옵니다. 미간에 윤이 나고 좋으면요 행운이 덩굴째 굴러 들어온다 그럽니다. 또한 인내심과 포용력이 있고 그릇이 크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도 확실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요, 눈썹과 눈 사이, 즉 눈두덩이가 넓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용어로요 눈과 눈썹 사이를 전택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밭전장과 집택자를 써서 부동산을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눈두덩이가 넓으면요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기보다는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눈은 해와 달이고 눈썹은 구름이라고 합니다. 눈썹과 눈 사이가 가까우면요 안합니다. 그래서요 눈썹이 해와 달을 누르고 있어 매우 좋지 않은 관상입니다. 또한 눈썹은 우산의 역할을 합니다. 우산을 너무 가까이 있으면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데 불편함을 느끼듯이 관상학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전택국이 좁으면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로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눈두덩이가 좁은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정신병원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눈과 눈썹의 표준은요, 눈 하나 들어가는 게 즉 표준입니다. 눈썹과 눈 사이가 넓으면요, 재테크에 성공해서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투자하는 것마다 성공해서 말년에 풍요로운 경제적인 삶을 누리게 됩니다. 셋째로, 코끝이 둥글고 콧망울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남성의 코는 절통비라 그래서 굵고 반듯하게 아래로 흐르는 게 좋습니다. 이걸 절통비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공직이나 사회의 지도층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코를 볼 때는요, 현단비가 좋습니다. 현단비란 뜻은 쓸개를 매다는 것처럼 이 코끝이 동그랗게 뭉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콧망울에 힘이 있는 거예요. 남성의 코 절통비는요, 세종대왕의 코가 가장 좋은 코입니다. 이렇게 힘차게 쭉 뻗은 코가 남성의 코, 절통비라 해서 가장 좋은 코로 봅니다. 반면 여성의 코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끝부분이 쓸개를 달아놓은 것처럼 동그랗게 매달려 있는 게, 즉 이슬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동그랗게 매달려 있는 것이 대단히 좋은 코입니다. 코끝이 둥글고 콧망울에 힘이 있으면요,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재산을 잘 지키면서 결국은 남편을 출세시키게 됩니다. 남을 대할 때 마음을 가지고 여유를 갖고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도움을 준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보답을 받게 되는, 그야말로 인복이 넘쳐나는 그런 여성이 되겠습니다. 넷째로는요, 눈동자가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물은요, 평정을 잃으면 흔들립니다. 나무는 조용히 있고 자나 바람이 핥히면 흔들리고, 바닷물도 조용히 있고 자나 바람이 뒤흔들면 파도가 일렁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눈을 좌우로 막 돌면서 나를 보는 사람은요, 나를 이용하려고 머리 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눈도 안 나쁜데요, 강하게 눈을 뜨고 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나를 이용하는 모사꾼의 눈입니다. 여러분들, 눈동자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눈동자가 흔들린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형사들이요, 범인을 특정할 때요, 두 가지 방법 씁니다. 첫 번째, 곤란한 질문을 탁 던져놓고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눈동자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를 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목소리가 떨리는지 안 떨리는지를 봅니다. 사람을 볼 때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편안히 사람을 보는 사람은요, 굉장히 마음이 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눈을 좌우로 돌리면서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악수할 때 악수가 다 끝나기 전에 눈을 좌우로 돌리면 그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입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악수가 다 끝날 때까지 눈은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눈은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눈이 단정하게 동자를 유지하고 있으면 귀격이고, 눈을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천격, 즉 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호인자 망랑어 모자라고. 상대방을 알려면 먼저 눈을 봐라. 그리고 달마 조사 상결비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악 심악 안수 심수. 눈이 약하면 마음도 약하고 눈이 빼어나면 마음도 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눈이 순하면요, 마음도 순합니다. 눈동자가 안정되어 있으면요, 이지적인 사람이고 교양이 풍부하고 지적 능력이 높아서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눈은 안정되고 평온해야 됩니다. 다섯째, 삼정의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관상을 볼 때는요, 먼저 얼굴을 세 개의 면적으로 나눕니다. 이마에서 미간까지를 상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미간에서 이를 중정이라고 그러고, 코끝에서 턱끝까지를 하정이라고 합니다. 즉 이 세 개의 면적이요, 일정해야 됩니다. 이 세 개의 면적이 일정하지 않으면요, 성형수술도 못합니다. 이 방법이 없어요. 이 그림에 보듯이. 그래서 관상을 볼 때는요, 세 개의 이 세 개의 면적이 일치해야 됩니다.
세계 면제 같으면요, 초년운과 중년운, 말년운이 다 좋습니다. 이 이만은요, 초년운 즉 계획력을 보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미간에서 코끝까지, 특히 이 광대뼈는요, 추진력을 봅니다. 끝으로 코끝에서 턱끝까지 이 말년운은요, 턱을 보고 지구력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면적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 개의 면적 중에서 하나라도 밸런스가 안 맞으면 관상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요약하자면요, 동과 행운과 복을 불러오는 여성의 5가지 관상은요, 첫 번째, 미간이 넓고 펴져 있으면요, 행운과 폭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눈 두덩이가 넓으면요, 풍요로운 삶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코와 콧망울이 좋으면요, 가정과 재물을 지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 눈동자가 편안하게 안정되면 교양과 지적 능력이 있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얼굴이 균형을 이루면요, 초년, 중년, 말년운이 좋아서 이 세상을 평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께서는요, 완벽한 얼굴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관상 중에서요, 모두 좋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과 조화입니다. 얼굴 한 부분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조화가 맞으면요, 좋은 관상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내 얼굴 중에서 안 좋은 부분은요, 보완하고 좋은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고의 관상, 좋은 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오늘 고전의 한 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